여러분, 단 한 번의 작은 친절이 세제를 거쳐 얼마나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로 불리는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의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연민이 가진 엄청난 파급력,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감정이죠. 정의라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카프리오 판사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죠. 내 법복 아래에는 판사의 배지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있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 한 문장이 무려 40년간 이어진 그의 법조계 생활과 인터넷에서 10억 뷰가 넘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그의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 카프리오가 프로비던스에 남긴 이 연민의 유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루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15번에서 이웃들의 소소한 일상 사건들을 도맡아온 카프리오 판사의 이 엄청난 유산은요, 사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12년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조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1985년 그가 판사로 임명된 것을 거쳐서 오늘날 전 세계를 울린 10억 뷰의 영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정말이지 연민이라는 훌륭한 유산이 시간을 뚫고 세대들 넘어 전수된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민의 뿌리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그의 가족, 특히 할아버지와 우유 배달부였던 아버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카프리오 판사 특유의 그 따뜻한 정의는요, 딱딱한 법대 강의실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그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아주 치열한 생존투쟁에서 비롯된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경찰에 체포됐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돈도 없던 할머니와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백발의 한 아일랜드인 판사가 할아버지에게 엄청난 연민을 베풀어 석방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굶어 죽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로부터 70년 뒤에 카프리오가 판사로 취임해서 앉은 자리가 바로 그 똑같은 법정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영화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따뜻한 연민은 우유 배달을 하셨던 그의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아버지는 우유값을 낼 돈조차 없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남몰래 자기 지갑을 열어 우유값을 대신 내주곤 하셨어요. 배달이 끊기면 안 되니까요. 어린 시절의 카프리오는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처벌받거나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아주 뼛속 깊이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어린 시절의 배움이 법정에서 어떻게 공감으로 실천되었는지 규정 이면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보통 아주 엄격한 법의 잣대만 들이댄다면요, 당장 밀린 범칙금 때문에 아이들 먹일 식료품을 사러 가야 할 어머니의 차에 가차없이 잠금 장치를 채우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카프리오의 연민의 정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차를 빼앗는 대신에 일주일에 단돈 5달러씩이라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주거나 사람들의 정성으로 모인 기부금을 써서 벌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죠. 이런 그의 따뜻한 철학은 아주 작지만 진짜 강력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단돈 20달러, 이게 시작이었어요. 인디애나주에 사는 앤지라는 싱글맘이 본인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힘들게 살면서도 자기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써달라며 법정으로 보낸 수표였습니다. 이 20달러짜리 수표 하나가 방송을 타더니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대한 글로벌 기부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연민이 또 다른 연민을 낳은 아주 완벽한 사례인 거죠. 이런 깊은 공감 능력은 제나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재판에서도 어김없이 빛을 발합니다. 그녀가 자기 명의의 차에 발부된 딱지들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 딱지들은 감옥에 있는 남편이 몰고 다니다 받은 것들이었어요. 여기서 카프리오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부모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까지 고통받게 내버려둘 순 없었던 거죠. 그는 아이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범칙금들을 과감하게 기각해버립니다. 이어서 그가 보여준 존중의 힘과 황금률, 즉 사람의 품위를 지켜주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볼게요.
사실 상대방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람이라도 진심 어린 존중을 보여주면 그 분노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거든요. 카프리오가 예전에 변호사로 일할 때 아주 팽팽하게 맞서던 이혼 소송에서 자기 의뢰인에게 남편을 상대로 3가지 단계를 써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첫째, 남편의 분노를 조용히 들어준다. 둘째, 그 감정을 완전히 다 쏟아내게 내버려준다. 셋째, 그러고 나서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한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그렇게 화를 내던 남편이 나중에는 카프리오를 자기 전담 변호사로 고용해버렸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결국 이 모든 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황금률로 통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카프리오 판사의 일생은요, 좋은 태도와 타인에 대한 존중이 주변으로 쉽게 전염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나 차가운 법의 세계, 그 어디에서든 정말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가 된다는 걸 생생하게 증명해 줍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상처를 치유하는 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카프리오 판사의 이 지극히 미국적인 영웅담을 우리 문화에 아주 깊게 뿌리내린 개념과 한번 연결해 볼까 하는데요. 외국어로는 딱 한 단어로 번역하기도 힘든 단어, 바로 정입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 연민, 다정함, 그리고 끈끈한 인간적 유대감을 전부 아우르는 이 특별한 정서는요, 놀랍게도 카프리오 판사가 평생 실천해온 연민의 철학과 그 결을 완벽하게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따뜻한 연민의 본성은 뼈아픈 역사를 거치며 많이 억눌려 왔습니다. 조선 왕조의 붕괴, 일제 강점기의 수탈,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었던 6.25 전쟁까지. 이 3가지 거대한 트라우마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당장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 극한의 생존 경쟁 속에서 정이 있어야 할 자리를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차지해버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 굳어진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려면 우리는 카프리오 판사가 늘 강조했던 그 간곡한 부탁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요, 그들의 잠재력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곁에서 기꺼이 방패막이가 되어줄 옹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이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정과 연민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늘 당신은 과연 누구의 옹호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이 짧은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친절의 파도를 직접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